안녕하세요.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별에 대한 글자, 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기회가 별로 없죠. 낮에도 그렇고, 밤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밤에 우리가 하늘을 보더라도 또 별이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늘을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만,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별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 그림은 옛날 고구려 시대에 평양에서 바라본 밤하늘의 별자리를 그린 것이었는데, 그것이 예전에 그런 비석에 새긴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조선 초기에 이렇게 다시 또 다른 돌에다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별자리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유물이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별자리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000원짜리 있습니다. 한번 보실 때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죠.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첨성대입니다. 첨자는 본다는 뜻입니다. 별을 보는 데다 이렇게 되겠죠. 야, 지금은 이 첨성대 가까이 아무도 갈 수가 없는데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930년대 같은데 수학여행 가서 이렇게 올라갔는 모양입니다. 저도 고향이 경주라서 이 부근을 자주 이렇게 어릴 때도 봤습니다만, 저게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딜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의문을 좀 가졌어요, 항상.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첨성대 아래에 돌로서 이렇게 집안을 튼튼하게 했다고 합니다. 경주 지역도 사실은 지진이 조금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는 흙으로 메워놨대요. 흙으로. 자갈하고 흙으로 메워 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끄떡없이 이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조상들은 별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는 모양입니다. 첨성대라는 이름이 아마 경주에만 있는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개성에도 아마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모양이 많이 다른 모양입니다. 자, 별성자는 이렇게 하늘에 있는 별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글자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초기에 갑골문 쪽에 보면 별이 있는데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것에 소리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리가가 생자, 날 생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 아랫부분이 이제 날 생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별을 표시를 했습니다. 별을 표시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동그라미 같은 것이 이렇게 날 일자로 바뀌어서 이게 이제 수정을 뜻하는 수정정이죠.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이제 세 중에서 하나만 남기고 이렇게 나머지는 없애서 이렇게 별이 됐다. 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이란 뜻, 순 우리말 별이란 뜻을 보니까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태양, 지구, 달을 제외한 전체다. 그렇죠. 우리가 해를 보고 별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를 보고 별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표현할 때. 달도 표현하지, 그렇게 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달은 달입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모든 전체, 이것도 다 들어가는 것이죠. 태양이나 지구나 달도 저 멀리서 보게 되면 하나의 별이 되겠죠. 그래서 넓게 보면 모든 전체다. 좁게 보면 항성들을 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성이라는 게 뭐냐? 이 항성은 이런 글자였습니다. 항자. 항자는 항상이라는 뜻이거든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 자리를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별이다. 그래서 붙박이 별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거의 바꾸지 않고 자체 에너지로 빛을 내는 별이다. 지금도 해는 이렇게 계속 안에서 뭔가 어떤 작용에 의해서 계속 타고 있죠. 그 자체 에너지죠. 그것이 별이다, 항성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태양이나 북극성 이런 것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자, 항성이 있으면, 우리가 태양이 있으면 태양의 주위를 도는 별이 있습니다.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럴 때 우리가 어릴 때 외웠습니다만, 수성, 금성 뭐 이런 식으로 목성해서 있는데 그것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행자는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성, 붙박이 별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돌아다니는 것. 그래서 행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떠도는 것이 되겠죠. 항성의 중심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는 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자는 사실은 하늘 공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늘공이죠. 하늘공이 아니고 이렇게 공변된 공공 또는 수학의 공식 할 때 쓰는 공자입니다. 이거 왜 공전을 이 글자로 썼는지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죠. 저도 어릴 때 재밌게 본 기억이 있고 지금도 그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성 탈출에서 나오는 혹성인 이렇게 이런 혹자를 씁니다. 이 혹은 미혹되다, 의혹이다 할 때 쓰는 혹입니다. 이 글자가 원래는 나라를 뜻했는데 의심을 가지는 혹시 하는 그런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혹할 때 혹입니다. 여기에 마음심을 넣으면 혹시나 하는 의심 그런 것을 가지게 되겠죠. 정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혹성도 뭔가 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떠돌이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성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혹성은 일본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혹성이란 말 대신에 행성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근데 영화가 처음에 나올 때 왜 혹성 탈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성 탈출. 행성 탈출하면 조금 어감이 별로 좀 다가오지 않는가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는 혹성이란 말이나 행성이란 말이나 막 섞어서 쓰는 모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혜성이란 그런 별 이름을 우리가 가끔씩 듣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혜성인데 혜성은 이렇게 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긴 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별이라고도 하는데 혜성은 어떤 태양의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긴 궤도를 가지기 때문에 보통 때는 잘 안 보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구 기준으로 볼 때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혜성처럼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스포츠 선수라든지 또는 유능한 뭐 작가라든지 뭐 유능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데뷔를 하는 것을 우리가 혜성과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혜자는 이렇게 비를 뜻하는 혜자입니다. 빗자루. 그래서 막 이러한 어떤 재료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대나무라든지 가지라든지 또는 우리가 쌀이라든지 할 때 그것을 이런 모양으로 이것은 손을 뜻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자루처럼 긴 이런 꼬리를 가졌다 해서 혜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이란 말 많이 하죠. 인공위성이라는 것도 있고 인공위성은 사람이 만든 위성이다 할 때 위성은 뭐냐? 위성은 위자는 찍힌다는 뜻입니다. 보위한다, 호위한다, 또 위생이다 할 때 찍힌다는 뜻입니다. 지키는 별이죠. 어느 별을 지키느냐? 행성의 둘레를 도는 것이 이제 위성입니다. 항성의 둘레를 도는 것이 행성이고 그 행성의 둘레를 도는 것이 위성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지구의 위성은 달이 되겠습니다. 각 행성마다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자기의 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위성이다. 우리 지구를 지켜주는 듯이 보이는 것이 이제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가끔 또 잘 쓰진 않습니다만 기라성이라는 그런 말을 쓰죠. 기라성.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 그리고 위세가 있거나 훌륭한 사람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쫙 서 있으면 또 기라성 같은 멤버들이 있네요.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기라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 기라라는 것은 비단을 얘기하는데 무늬를 놓은 비단과 얇은 비단, 그래서 아름다운 비단을 뜻합니다. 원래 이것은 일본에서 온 말입니다. 원래는 기라, 비단이 별처럼 빛난다 이런 뜻으로 말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잘못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기라성이라는 명사화됐어요. 일본 사람들도 잘 못 쓰는 것이죠. 우리는 또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또 잘 못 쓰는데 그게 정착이 돼서 이런 낱말이 되었습니다. 기라성.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일제히 잔재로 해서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또 장성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군대에서 별을 단 장군들을 가리켜 장성이라고 합니다.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런 사람들 장성이라고 하죠. 장성에 왜 별을 하느냐? 물론 계급을 별로 달죠. 별 표시된 계급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오래전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대장, 아주 큰 장군을 얘기하죠. 장수를. 대장의 상이라는 게 뭐 그림상이라는 것인데 대장의 상이 있다는 붉은색의 큰 별이다. 그래서 이것을 장군을 가리킬 때 이 장성이라고 이렇게 별명 비슷하게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군인들은 다 장군들은 별을 달거든요. 다른 외국에도 아마 대략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부터 그런 별을 달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남북전쟁 할 때 그 이후부터 조금 지나서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옛날에 어떤 장군이다 이순신 장군이 별을 달은 것은 아니겠죠. 네. 근데 이 장성이 이 별이 우웅하는 것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운석 그런 얘기를 듣죠. 하늘에서 떨어진 돌 같은 거 운석이라고 합니다. 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장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장성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 장군이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갈공명이 죽을 때쯤 이 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성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끔 쓰는 말 중에는 성상이라는 것이 있죠. 아, 세월이 흘러서 10개 성상이 흘렀다. 그러면 10년이 흘렀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 성상은 1년 또는 세월을 얘기해요. 별은 1년에 하늘을 한 바퀴씩 돌고, 또 서리는 해마다 내린다고 해서 별, 성자, 서리, 상이 있어 성상을 세월이라고 합니다. 또 성화를 부리지 마라. 뭐 우리 성화라는 얘기를 하죠. 유성이 떨어질 때 불빛, 별똥별이 떨어질 때 불빛을 성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매우 다급하게 굴거나 몹시 조르는 짓을 성화 좀 내지 마. 예? 뭐 그런 성화를 말을 가끔 씁니다만 이렇게 한자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 머리털이 희끗희끗한 것을 성성하다, 백발이 성성하다 그러죠. 근데 이 성성은 별성자로 쓰는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법인 것 같습니다. 성성하다. 왜 백발이 성성한 것을, 머리털이 센 것을 성성하다고 했을까? 뭐 별로 이렇게 근거가 잘 없습니다만, 뭐 흰 머리가 이렇게 별이 들어와 박힌 것처럼 이렇게 희끗희끗하다, 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혜성이라는 낱말을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조선왕조실록에 제가 알기로는 1000번이 넘었어요. 1100번인가 넘었어요. 그만큼 조선왕조실록에 별에 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첨성대 열차로부터 그런 우리가 저기 앞에 본 그 그림처럼 옛부터 우리 민족은 하늘과 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별 쳐다볼 만한 여유가 없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자 이야기, 별성자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